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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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남편분은 기책사는 나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양육권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뭐 자녀는 제가 다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게 협의 만약에 했을 때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아내 쪽으로 가죠. 엄마 쪽으로 가죠 보면. 양육은. 아니, 근데- 지금까지 육아를 엄마가 쭉 했다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3명인데 뭐 첫째는 아빠한테 가고 뭐 둘째, 셋째는 엄마한테 가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기는 하지만 네. 3명의 자녀가 같이 컸잖아요. 보면 계속해서. 네네네. 3명이 있으면 아이를 각각 나눠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이의 의사나 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지 않나요? 아까는 이게 뭐 애들이 의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저한테 올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빠랑 우유 사러 갔어요. 슝슝슝슝슝. 아이들이 저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의 자신은 조금 있어서 양보하고 싶진 않아요. 제 품에서 그냥 키우고 싶어요. 근데 신랑도 애는 포기 못 할 것 같아요. 둘 다 애를 좋아해서. 저만 나가랬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몸만 나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만 나가래, 애 놓고. 나만 나가래. 우리 엄마 아빠도 놔두고 나만 나가. 너는 네 혼자 그거를 풀어야 되니 너 혼자 가서 해. 장인 장모님 그냥 나랑 같이 살게 그러면. 그럼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내가 모시고 살면 되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인데 왜 놔둬? 그럼 장인 장모랑 결혼했었어야죠. 뭐 일단은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유리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애를 데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평소에 누구랑 소통을 많이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깔았을까요? 혹시 예상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학교 갈 때 솔직히 많이 했잖아. 춤추고 싶어 막. 흔들고 싶어. 근데 최근에 다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3년 전까지는 다 제가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양육권을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애들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양육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7천이요. 네. 그럼 우리는요? 저요? 비정기적으로라도 혹시 수입이 평균적으로 한 100, 200? 100, 200? 자녀 양육비를 줘야 되면 이게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걸로 수지타산을 따지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가 당연히 마이너스죠. 네. 거의 0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 2인 가구 기준으로 114만 원 나오거든요. 한 명당이요? 네. 그럼 월급이 초과 거의 목에 차는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럼 많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아이를 여러 명 키우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감산이 돼서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한 거예요. 많이 낳아봤자 뭐해. 그쵸?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희한해.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많이 받았을 때 280에서 300 정도? 280에서 300 정도? 차라리 이혼해서 위자료 받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야, 양육비. 양육비요. 그렇죠. 저는 280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양육비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죠. 애들한테 아빠가 있는 게 아니, 좋은데. 그게 낫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남편한테 섭섭한 게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양육비가 적지 않네. 음. 생각보다 280이면 아이 셋 키우겠는데? 지금보다 나은데? 이혼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재산 분할. 네. 네. 재산이요? 네. 재산이 지금 두 분이 없어요. 양육비가 진짜 중요하겠네. 네.
그래서 너무 고민돼 지금. 근데 내가 상담 받아보니까 이혼해서 양육비를 받는 게 더 낫겠더라. 난 지금 진짜 커피 사 먹을 돈도 없거든. 나 지금 통장에. 그래서 차라리 양육비 받아서 애들 키우는 게 낫겠어. 아빠. 아빠야. 보고 싶어서 사랑해. 조금 이따 만나자.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현기, 김경미 부부 입장해 주세요. 다짐을 해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해야 되나. 엄청 답답했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겠죠. 그래도 100% 다 믿지는 못했었어요. 네, 김현기님.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잘 따라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의 의사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희 양육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내가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거의 뭐 반의 반 이상을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아내 측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남편도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강하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가사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양육과 육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양육권을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그렇게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꿈을 더 쫓으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러면 이제 이혼을 만약 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의 양육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보면? 근데 아내의 경제력이 과연 그런 양육 환경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저희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키우냐? 이혼을 해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애가 3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아직 어린애들이 있는데 아내분께서 SNS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그런 환경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심이 있고, 따라서 양육권도 남편이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경미 씨, 만약에 본인이 아이들을 다 키우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본인의 꿈을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오히려.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꿈은 굽힐 생각이 없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육아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신랑은 한 1% 정도 양육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는 넘습니다. 아, 50%가 넘어요? 자신합니다. 시댁 부모님은 또 그 시누이 아이들을 2명이나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3명까지 더 보태서 케어를 해주신다면 저희 애들을 맡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미 씨 얘기는 이거네요. 그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엄마가 봐주는 게 낫다. 이 네. 얘기시네. 네. 지금 유대 관계도 훨씬 저희 친정 어머니랑 잘돼 있고 훨씬 네. 근데 단적인 예로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 저 이렇게 4명이 있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저한테 옵니다. 현재는 저한테 저한테 더 더 의지를 애착이 하고 더 있다. 제가 더 많이 돌봐주고 유대관계는 제가 훨씬 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인정하시네. 와이프가 인정이요? 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우선 양육권. 양육권과 1억. 1억. 네. 딱 그것만 정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저희가 양육하고 이제 양육비로는 한 달에 약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하면 뭐 400에서 450 사이. 그 28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세전을 한 58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요? 한 100, 200? 100, 200. 남편 세전 소득을 580으로 잡고 저희가 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 68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죄송한데 부부 합산 무슨 말이세요? 금액을 부부 하면 안 합산이요? 되는 게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데 근데 거기는 소득이 있다고 그게 증빙이 안 어렵죠.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지금요? 없죠.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억은 썼지 않을까? 헤매나 이런 비용들이 거기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번다고 하셔도 그 비용을 빼야 돼요. 매달 100 번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평균. 그 평균. 평균 100은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게. 피드 하나 올리면 50인데 두 번만 하면 100만 원인데 더 벌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거를 최대치를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한 달에 한 400인데 280 주면 120으로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그 저희가 그래서 그 최저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전부 받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1인당 생활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180이면 220을 줘야 되는 거네. 네. 근데 그거 받으셔가지고 아이를 지금 같이 키울 수 있겠어요?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하면 뭐 한 150 정도는 제가 볼 때 그 본인 일에 투자가 되는데 220 받아서 150 그거를 쓰면 나중에 70 남는데 그걸로 유지가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앞날은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일이라도 해야죠. 네. 그럼. 추상적입니다, 너무. 저희 남편분은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네네네.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 있어요? 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아무리 양육비를 따지고 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가되 저희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의 욕심이야. 현실은 달라. 제 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원인 제공을 많이 했잖아요. 제 꿈을 쫓은 건 얼마 안 돼요. 원인 제공이라 하면 어떤 거를 정확하게? 정관 수술도 안 하고 정관 소통도 수술? 안 되고. 경미 씨는 만약에 양육권을 남편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육 만약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양육은? 무조건 제가 해야 무조건 됩니다. 데리고 온다. 네. 아내는 어떤 입장이에요? 제가 아는 와이프는 뭐 본인이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와이프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든다는 들고. 거죠. 예. 그 정신과 상담을 했었거든요, 어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일부의 영상만 보시고 제가 아기들이 있는 와중에 욕설을 한다거나 뭐 소리를 친다던가 이게 정서적인 학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정서적인 학대가 직접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욕하는 상황에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됐을 뿐인데 그게 양육권을 뺏긴다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근데 진심이에요. 주 양육자고 애들이 저를 더 따르고 제가 케어하는 게 더 길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요. 아이한테 누가 더 적합한지, 평소에 아이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요, 변호사님 맨날 그런 게 아니고요. 맨날 아니에요.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6개월에 몇 번 있을까 말까요? 라고 하셔도 그 몇 번이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정도예요. 내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있는데 너한테 하는 욕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면서 진짜요?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아이한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은 사실 일부잖아요. 일부라는 걸 제가 감안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1년 중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1년 중에 한 번이어도. 욕설하고. 그러면 남편이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욕만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면은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노솔님.
진짜 욕이 그렇게 심각해요? 저 사실 이거 진짜 몰랐어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쪽의 규칙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 엄마가 욕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양육권자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육권도 저희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수도 없이 네네. 많은 이혼 사연을 많이 보고 했는데요. 보셨잖아요. 태양의 경우도 많이 봤지만 봤죠. 저는 소소한 애교 수준이잖아요. 그 중에 상위에 속할 정도로 좀 센 편이에요, 말이. 그러면은 저 육아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보다 더하면 더한 엄마들이 더 저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다른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욕해요. 다른데 다 해요. 다 욕하지만 애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엄마들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잖아요.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죠. 네.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돼가지고 소송을 되는 당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거구나. 진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양육권 이길 수 있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제가 주 양육자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편이 양날의 변호사님도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잘 표현을 해서 말하면 내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구나. 진짜 한 70% 80%까지도 좀 승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승우, 조예솔 부부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사이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이혼하더라도 쌍둥이만은 꼭 지키고 싶어요. 양육권만큼은 절대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거의 전담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이제 아내가 가지고 양육비를 아이 1인당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뭐 양육권 관련해서 저희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분도 그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고요. 양육권을 원합니다. 양육권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고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욕설을 자주 하고 지금 딱 나이대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여서 과연 양육을 혼자서 오롯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심이 좀 있고요. 다신 가지 마. 이걸 네가 뺏어 그래. 이걸 하지 마. 네가 너 심하렸지? 아씨. 제가 첫날 아이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그림에 나온 우리 예솔 씨 정도로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20%는 되지 않아요? 네? 20%요. 20%? 그 생각은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뭐 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쓸쓸한 마음에 공허해서 한두 마디씩 혼잣말로 하는 엄마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거랑은 제가 얘기한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 제가 뭐 그 정도도 영상을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봤는데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악마의 편집은 약간 있으니까.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는 네. 예솔 씨가 안 한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한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거기 모두가 같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는데 혼잣말 하는데 다 들리게. 다 들려버렸나 봐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혼잣말.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냐면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애들 듣는데 욕 안 하면 예솔 씨한테 뭐 아이 양육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이 오늘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천천히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문제가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너무 다 완벽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많이 고쳐보면은 저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이제 폭력일 수 있거든요. 이제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이렇게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양육비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 지금 지급받고 있는 생활비가 200만 원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남편분 뭐 세전으로 하면 월 어느 정도 되시죠? 급여는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0 정도? 네네. 많아도 150 정도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보면. 그리고 양육비 자체가 어느 정도 나가세요? 애들 위주로가 거의 200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다 말씀드린 게 썼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은 200을 그렇게 허락 받아서 쓰신 거네요, 보면. 네. 만약에 승우님이 아이들 키우게 된다라고 네.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뭐 법적으로 그 정해진 만큼 최대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요. 네. 아니 자기는 받는데 왜 여기는 받지 마? 어느 정도 그 사람 인성이 딱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 진짜 최대치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괘씸해서 안 주고 싶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겠다? 이거는 정말 이기적이더라고요. 사랑했던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렇게 뜯어낼 수 있을까? 또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막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네. 저러니까 저랑 상담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지. 본인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은 남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분은 뭘 믿고 이혼을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신청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잘못됐습니다, 진짜. 법적으로는 명확해야죠. 뭐 줘야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얼마까지요? 그래도 뭐 30만 원씩 주면. 저희가 뭐라고요? 한 사람에 30만 원씩 2명 60만 원. 일을 안 할 때. 일을 하면은 이제 소득에 맞춰가지고 네. 양육비는 이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두 분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양육자가 이제 예술님으로 정해지면 네. 그럼 예술님은 경제활동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마음이라도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할 곳이 있잖아요. 난 모르죠. 저희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8년간 이직을 4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번 이요? 그거는 갈 곳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갈 곳이 많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스스로 내가 좀 고쳐야겠다.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또 깨달은 게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 양육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엄마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남편분도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엄마처럼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엄마처럼 이렇게 험한 말도 안 하고 잘 놀아주니까 현 상황이 제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혼을 하려고 아주 작정했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양육권은 절대 안 뺏겨야지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승준, 김아린 부부 입장해 주세요.
저는 이혼 사별 중에 선택하려면 사별이거든요. 이혼하는 과정도 사실은 너무 무섭고 겪어보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변한대요, 자기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아리님, 네? 네, 백승준님, 예. 네, 소장님한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 백승준 씨는 아내 어리고 미성숙한 자세 때문에 또 아내 김아림 씨는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성격 차이는 틀림없이 분명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부 상담도 계속 받았던 부부고 서로 합의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부입니다. 네. 이혼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재산 분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재산 분할이요? 네. 전 사실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으면 재산 분할은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오해가 있는 것 저기 같습니다. 우리 네, 아니에요. 남편 근데 두 분 다 서로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그 양육권 관련돼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욕심이 있어서 아기는 사실 제가 조금 데려오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양육권은 제가 데려가고 싶은 게 커요. 이거 왜 줄까? 미역국 좋아하는데. 아 그래? 너 이거 보자. 아, 날씨 좋은데 우리 애기들 저기 밖에서 놀면 엄청 좋아하겠다.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은데.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이런 생각. 뺏기는 게 아니고 제 아기인데요. 양육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남편이 양육권을 얘기하시는 건 가정이 기본적으로 끌고 나갈 때 부딪혀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아내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심각한 얘기는 아무것도 다 안 하고 그건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러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심각한 하지 얘기를 말라고는 어떻게...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같이 이야기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반응만 해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같이 그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해서 저도 찾아볼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한테 닥칠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평생 유지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다. 인간은 자고로 발전하는 배우면서 동물이다. 발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내분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려고 나왔어요, 여기를? 그러려고 나왔어요, 여기를?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오래 참았는데 자 이거 여기 계속 휴지. 못한다고 하시고 바꾸려고 온 건데. 그래. 네. 저한테는 기대가 있으시죠? 예. 그래. 그리고 좀 돈 벌고 있잖아요. 알려주세요. 좀 이따. 지금. 자, 괜찮아요. 울지. 자 우리 귀는 또 엄청 밝으시네. 네? 귀가 밝으셔. 울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양육권을 뺏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면 근데 계속 너무 딱딱하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무조건 아, 제가요? 아니 이거는 남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활동 따라하고 계시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가 충분히 실태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이쪽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아, 제가? 여기는 하림 씨, 왜냐하면 이거는 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남편을 변호하러 나온 거니까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남편 변호하러 나온 분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얘기를 한. 고려해볼게요. 어? 고려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정말 재판이 시작되면 이게 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도예요. 엄청난 감정의 그러니까 손상, 네, 그런 피해를 입을 거거든요. 근데 다 이제 피해봐도 되는데 애들 네, 데려가는 건 안 돼요.
너무 단호하게 너무 단호했대요, 제가. 단호했대요. 아니 우리 애들 못 보게 하시려고.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변호사님은 우리 남편을 변호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그럼 않으시면 양육권은 되잖아요. 저희가 가져올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육권이 이제 분쟁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두 분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서로 키운다고 하시면 네. 그럼 법원은 한 사람만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죠. 법원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하림 씨, 지금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시면 그거 치료 받을게요. 뭘 치료를 받아? 네. 그 변호사분이 막 양육권 여기서 가져갈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엄청. 근데 그 변호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막 유능하신 그런 분이니까 조금 다급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뺏길까 봐서 조금 무서워서 갑자기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아기 같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겠어요. 그죠? 진짜 두 분은 헤어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잘 사셔야 될 것 같아. 네? 네.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양육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딸아들 둘 다 제가 데려와야죠. 와, 진짜? 네. 근데 양육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애들 저 좋아해요. 제가 그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들 첫째도 마찬가지, 둘째도 마찬가지 매일 한 번도 안 데리고 목욕을 시키고 있어요. 왜 저랑 애착 형성을 그래도 확실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세봤거든요. 횟수로만 둘 합치니까 1000번이 넘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 천일을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매일 시켰으니까. 난 뭐 또 뭐 되게 엄청 많이 시켰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매일 그냥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요리도 제가 심지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 밥도 제가 거의 해줘요. 저의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아이를 위한 시간. 항상 주말에 잘 놀아주시고. 많이 나가서 놀아요. 매주 나가요. 토요일 일정은 저 혼자 같이 저랑 아이들만 가고요. 일요일 일정이 잡혔을 땐 이제 넷이 같이 가요. 아무튼 우리가 더 많이 나가네요. 남편분이. 하루 더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양육과 관련된 상당 부분 역할을 하시긴 하시네. 어리지만, 그렇죠? 만약에 아이들 양육을 제가 갖고 오게 되면 네. 저는 직업을 바꿀 거예요. 오. 제 일은 뭐 프리로 돌려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양육권에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엄마가 유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남편분도 양육권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아빠이기는 해요. 그러면 반대로 나도 주장할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거 소송해서 양육권 다툼을 한다고 하면 보조 양육자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 이혼한 이후에 어떤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그 양육 계획을 좀 꼼꼼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진짜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자, 권순현, 민지영 부부 입장해 주세요. 최대한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와야죠. 난 다 뺏어올 것이다. 무슨 이 족반화장이지? 양육권은 제가 무조건 가져와야 돼. 자, 이제 두 분이 좀 남겨놨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육을 설마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는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하네. 와이프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저희는 정말 소중하게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다녔던 기간도 원체 길었고 거의 5년, 6년 만에 생겼던 첫 아이거든요. 저희는 아이가 일단 삶에서 거의 1순위예요, 둘 다. 그래서 저는 일단 뺏기기 싫었어요. 양육권은 제가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제가 양육권을 뺏긴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저 항소하고 싶어요. 이건 치열하겠네. 밥 먹이고 이런 것들도 거의 하세요, 그러면? 밥을 해주고요. 먹이는 건 와이프가 먹여요. 어린이집. 네.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구나. 네. 엄마랑 다 같이 전부 다. 네. 재우는 것도 같이 같이 자요. 양쪽이 다 양육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남편분은 양육권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아빠이기는 해요. 만약에 아이들 양육을 제가 갖고 오게 되면 네. 저는 직업을 바꿀 거예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네, 가지고 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아내분은 이혼을 하시면 무엇을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제가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학원 일도 있지만 제가 뭐 유아교육 졸업했기 때문에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사회복지사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미용을 계속 하셔도 되잖아요. 네네 미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웨딩샵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언니들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보조자가 되어가지고 뭐 애한테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언제든지 언니가 바로. 언니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언니가 몇 분이세요? 둘이요. 언니 두 분. 두 분 다 결혼하셨어요? 네 조카들도 지금 언니가? 둘 셋씩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카들도 다 있어가지고 같이 놀기도 참 좋습니다. 네.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이모가. 우리 조카들 권수녀님은 왜 권수녀님이 양육자가 되셔야 되는지 언니가 지금 근처에 산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옆집에 사십니다. 네. 옆집에 집을 구해드려서 이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많은 시간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양육 환경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네. 예, 지금. 그래서 네. 저는 목욕시킨 날이 몇 번이나 목욕시켰죠, 애들? 매일 한 번도 안 빼고 목욕을 시키고 있어요. 저랑 애착 형성을 그래도 확실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둘 합치니까 1000번이 넘어요. 그 1000일을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매일 시켰으니까. 아 그래요. 난 뭐 되게 엄청 많이 시켰는 줄 알았는데 매일 그냥 시킨 거잖아요. 4살, 2살인데 1000일 동안 목욕을 시켰습니다. 애들 깨끗해요. 준현 씨가 그렇게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질 않아요. 맞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참다가 뭘 더 나중이야. 영상에서 그 어떤 마지막에 그 충격적인 장면, 성향, 그게 아이 키우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되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갖췄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은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서 새벽에 또 몇 번이고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 여기 남편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화를 내는 경향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이는 나에게 와야 한다. 나한테 자꾸 화내서 안 돼. 안 내. 뭘 안 내? 내잖아 새벽에.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벽에다가 1시에 깨우고 2시에 깨우고 3시에 깨우고 4시에 깨우고 5시에 깨우고 6시에 깨우고 7시에 깨우면 어느 인간을 갖다 놓고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우면 나는 화를 안 내. 대단해요. 나는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아.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움직일 수 있어? 그건 대단한 내 거야. 자식이잖아. 불침도 그렇게 안 키운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에 가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삭히고 오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걸 인정을 해요. 그거가 인정을 그게 해요. 근데 수현 씨 다른 방에 가서 하든 집 밖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지금은 뭐 애기니까 안 한다 쳐도 지금 아까 아내한테 했던 것처럼 언제고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은 나는 이제 이거를 고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아예 안 듣는 데서 한다. 그럼 하긴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전혀 할 계획이 없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계세요.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됐든 좀 길게 생각하시고 상담 치료나 이런 거를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네. 저는 그 점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서로 자, 부부 입장해 주세요. 그러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인데요. 보통 이제 양육권 부분을 먼저 다툽니다. 아이의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사이신가요?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금전적으로도 남편이 더 잘 벌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여유 있는 곳으로 애가 자라면 환경적으로 그게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를 계속 보게 되면은 저는 혼란만 올 것 같고 아이한테도 아예 면접 교섭권도 아예 없이 연락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크기는 하지만 이혼하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여건도 되지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남편이 동의를 한다면 뭐 양육비도 지급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를 안 보고 남편이 데려가는 조건에서도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 네, 그건 줘야 돼요. 내가 아이를 안 봐도 줘야 돼요? 면접 교섭을 안 해도 양육비는 줘야 돼요.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예요. 정말 최소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한 이후에 정말 나는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소득이 빵원인데요. 네네.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양육비로 줘야 돼요. 최소 40인가요? 네. 근데 상대 측에서 양육비 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안 줘? 합의가 되면 안 줘요. 남편이 근데 그렇게 오케이를 했어요. 양육비 안 받겠다고요? 네네. 네, 저희 뭐 남편분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뭐 아이 양육에 있어서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양육비는 일단은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양보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더, 네네.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의 경제적 상황을 좀 이해는 고려하여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양육자로는 아빠가 지정되는데 서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의사가 일치되어 있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집 보증금입니다. 집 보증금 1,500만 원 하고 아내가 마련했던 가전 가구 그 외에 적금 1,000만 원 모은 거 하고 예상 퇴직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릴 이 집 보증금하고 네. 지금 집에 있는 가전 가구가 친정 어머니가 다 이제 결혼할 네. 때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유 재산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아내가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네. 재산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상황에 특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남편분이 채무를 밝히지 않고 결혼을 하고 이후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아내분이 정말로 살림을 쪼들려 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빚을 전부 다 상환해가지고 남편분 빚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그런 기여를 좀 인정해가지고 총 3,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은
남편이 가져가고 예상퇴직금 2천만 원은 아내가 수령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산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 엄마가 해줬던 보증금 1,500만 원, 가전가구는 그냥 내가 그대로 가져가고 네네. 3천 중에 2천을 내가 가져가겠다.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 5천에 4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네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총 재산의 8대 2를 요구하는 거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네, 8대 2를 요구하는 거고 양육비 없이 8대 2. 어이없는 주장이죠, 지금 사실. 양육비 없이 8대 2. 그래서 혼인 기간 6년 중 남편은 거의 아이를 못 받고 제가 다 육아를 케어한 점. 잠깐도 아니고 주말도 거의 안 받고 진짜 24시간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남편 쪽 얘기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육아 근데 관련. 제가 다 육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거는 인정합니다. 100%. 근데 이후에 제가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육에 대한 양육비도 저는 일절 안 받겠다. 감안하겠다. 당신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은 15년 그 동안은 제가 양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조금 해주십사 합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만약 빚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빚이 없었다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빚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죠? 그 돈을 다 모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거에 대한 들었던 부분도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돈을 못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곡절로 모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빚이 없었더라면 혼인 관계 중에서 제 옷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처녀 때부터 원래 알뜰했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시적이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지금 우리 연주님은 아이를 아빠가 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분할이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아빠랑 살겠어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 급여보다 훨씬 더 뛸 거고 본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근 씨는 양육비 안 받고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대 몇? 네, 저는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게 가져온 것만 가지고 나가면 5천 중에 2천 가지고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대 4. 그냥 일단 최대한 제 선에서는 양보가 된다면 3천 내가 3천은 가지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6대 4네요. 근데 사실 양육비가 꽤 오래잖아요, 지금. 사실 15년이 남았어요, 양육비가. 네네네네. 그 얘기를 저쪽 반대편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주장할 게 있는데 그냥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주고 남편의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2천만 원을 다 받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에서 이제 몇 대 몇을 받았으면 좋겠냐. 그냥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고 얼마나? 30. 월 30을 네, 주고 네. 월 30을 네, 주고 네. 그러니까 집 보증금과 그다음에 매달 30. 가정 가구 그다음에 퇴직금 2천만 원을 네. 받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적금 우리 1,000만 원만 가져가고 월 30씩 그렇게는 받아라 이 어떻게 얘기잖아요, 생각-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 떼고 다 10%가 가져가면 아니죠, 8대 2. 네네 그렇게. 그렇죠. 네. 재산 분할은 8대2고 대신 양육비를 30만 원씩 월 주겠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상 퇴직금은 아직 뭐 받지도 않은 거니까 본인이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 지금 없는 거를 만들어 줘야 돼. 저는 당장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혼할 때 일시불로 받는 걸 원하고 예상 네네. 퇴직금을. 네. 전부 다 네. 일시불. 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우리가 양육비를 안 받고 사실 퇴직금은 나중에 열심히 더 일해서 퇴직금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고 양육비는 15년이에요. 매달 그럼 30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그게 지금 4천만 원이 되는 수준이에요.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양육비 30만 원을 15년 동안 지급하면서 내가 퇴직금 2천만 원 가져가겠다. 그게 왜 그걸 주장을 하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39, 1,500.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데 사실. 그러면은 저희가 네네네네.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 하고 그럼 지금 3천만 원 지금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반절 1,500, 반절 1,500. 그게 무슨 소리야? 1,500 가져간다. 네. 아 원래 2천 빼고 나머지 3천 중에 1,500? 보증금하고 가구 그렇죠, 빼고. 맞습니다. 예, 가구 네네네. 빼고 3천 예, 뭐가 달라? 똑같은데 아까 1,500 줄은 거죠. 2,000에서 1,500으로 지금 줄인 거죠. 500 500 더, 줄였네. 그렇죠. 500 줄였는데 근데 근데 거기에 양육비를 아무튼 저는 30만 원 양육비 준다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양육비 드린다는 거예요. 법을 잘 모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 퇴직금은 이제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제 가서 받을지도 모르는 퇴직금인데 현재 이 두 분의 재산은 엄밀히 따지면 2,500만 원이에요. 가전 가구는 사실 저거 팔아서 500만 원 내가 볼 때 안 되거든요. 그럼 2,500만 원인데 1,500 정도 대출 받아서 가져와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전부 다 내놓고 대출 받아서 1,500. 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 연주 씨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죠. 재산 분할이 아니라 그냥 전액 갖고 오고 빨리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더 가져와. 이 얘기인데 이게 뭐 분할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있는 거 다 내놔 이거. 애까지 키웁니다. 그러니까요. 빚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정, 뭐 협의라면 뭐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해야 되는데 글쎄 네가 나래도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우리 소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나래도 조금 퇴직금은 어차피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니까. 저희 다 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네. 많이 배려해 많이 줘서. 배려해서. 네. 직접 말씀해 보시죠. 기대됩니다. 뭡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퇴직금은 아예 안 받고 어차피 받고.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돈이니까. 네. 네. 그리고 양육비는 15년 동안 지급을 하고 30만 원을? 30만 원 매달 나중에 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엄마 소득에 맞춰서. 네네 제 소득에 맞춰서. 네. 힘들면은 안 되고 네네네. 그죠, 소득 그리고 수준에 맞춰서. 맞습니다. 예.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적금은 1,000만 원을 다 가져가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대출 빼고 전 재산 깔끔하게 몸만 애랑 같이 나가라. 전 재산은 내가 받고 당연히 근데 전 아까 재산은 받고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양육비 주겠다. 양육비 30은 30 준다. 주겠다. 예. 아, 네, 하고 많이 소득이 봐줬네. 늘어나면 그래도 대출 안 받는 게 어디예요? 부담이나 이런 건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아이 데리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나가면 돼. 30만 원 받고 매달 그냥 거기서 집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밖에 그거 열고 어차피 뭐 옷 밖에서 입고 나오면 되니까. 제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그러니까 몸만 싹 빠져나가고 매달 30. 네네네. 예, 딱 다 털고 나가라. 다 털고. 어차피 투기 재산은 뭐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네. 공동재산도 말도 하지 말고 아무튼 다 털고 나가라. 깔끔하게. 어때요? 그래도 아니 내가 볼 때 아프지 않아. 왜냐면 뭘 30 받는 게 쑥 따지면 10년 하면 재산은 9천 원, 원래 결혼한 지 6년 400에 됐으면 투기 거의 재산 5천이야. 말도 하지 그게 나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근데 그 남편분 사실은 그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이 있었고 본인이 다 케어를 하겠다라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양육비를 오히려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뭘 양보? 1,000만 원 저희 주신다고 합니다. 30 달에 30 받고 깔끔하게 애랑 그냥 같이 나간다? 어차피 화장실도 못 쓰기 때문에 깔끔하게 빠지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긴 어차피 뭐 그 집에서 별 저게 없으니까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걸 뭐 아주 대단하게 저희가 그거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남편이.
감사합니다.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네, 어차피 맞습니다. 거기 똥도 못 싸는데. 네, 뭐 거기서 한 점 뭐 합니까 거기? 거기서 본인의 흔적이 없어요. 어차피 들어간 적도 별로 없고. 네. 솔직히 제가 억지가 좀 있었어요, 사실. 네. 혹시 줄 이양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떠봤다? 약간 남편을 한번 떠본 거지 그거를 진짜 뺏어오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30도 솔직히 속으로는 적게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 104호 원고 송혜리 씨, 피고 이상준 씨 들어오세요. 그러면 자녀의 양육은 양육을 양육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엄마를 더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훨씬 좋아해요, 진짜. 예. 그렇다면 양육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제가 돼야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육권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은 저는 진짜 절대 포기할 수 그래요? 진짜 그 정도예요? 저는 돈보다도 더 위라고 보거든요. 예, 절대 포기 못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일단 중요해. 가장 제일 기본적인 중요하지, 것은 사실. 아이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죠. 만 14세입니다. 네, 만 중3입니다. 14세여가지고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도 거의 뭐 우리 저 엄마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외식을 못하게 하니까. 탕수육도 못 먹겠죠. 아이는 지금 엄마랑 몰래 외식 나갔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욕 바가지로 먹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한테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자녀분은 원고가 키우는 것에 대해서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만약 이혼을 하신다면? 아니요. 그렇진 않나요? 네,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의 양육자가 아이가 네. 진짜 아빠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화를 내는 모습도 많이 봐왔고 내가 이제 제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봐왔고 얘는 벌써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서도 이건 진짜 제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애한테 충격이 막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는 정말 반대 의사가 있는 게 네. 지금 저거는 아니, 아내의 의견이잖아요. 제가 왜 무시하고 그럽니까? 저는 절대 그런 아니야, 적이 자기는 없고요. 그냥- 화를 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진흙탕이에요. 네, 잠시만요. 네. 화를 낸 적도 그러면은 없고요. 그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뭐 컴퓨터 업그레이드 네. 이번에 확실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게임할 때, 게임할 때 뭐 현질. 이제, 돈 찔러주기, 찔러주고 몰래. 찔러주고. 왜 근데 밥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이제 생활비 개념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아니 제가 그럼 이거랑 현질은 되고 밥은 안 되는 건 무슨 경우야? 아들한테는 제가 더 다른 개념의 이제 그런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중간중간에 많이 찔러준 게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근데 물어봐도 지금 자신이 피고들이 있다는 그게 아시죠? 지금 양육자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 부분 좀 처리하고 다른 말씀 좀 해주시죠. 게임이 더 쓸데없는 그거가 아니더라도 네. 저는 그동안 양육을 아내가 도맡아왔던 거는 아내가 그동안 양육을 계속 도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지냈거든요. 뭐 그리고 뭐 공부해라 뭘 못하고 그래도 전혀 저는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양육은 아니거든요. 그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밥도 못 하시잖아요. 아직 요리도 못 하시고. 16년을 안 하셨으면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은 말인데. 선생님 저희가 네. 그러니까 양육권과 관련해서 네. 뭐 이게 얼마나 절실한 심정이냐면 아들을 위하고 만약에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재산 분할 7대3 양보를 할 생각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원고는 양육권도 가져가고 태산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고요. 저희는 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정도는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리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거든요. 이때 아이 의사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나이니까. 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혼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풀러온 거잖아. 우리 막 풀러온 거야? 풀러온 거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미쳤다고. 근데 만약에 하면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는 엄마랑 아빠가 이제는 둘 중에 너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어디로 갈 거야? 나는 그냥 할머니 따라갈게. 는 그냥 아직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 나는 엄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누굴 택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둘 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깊은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이혼이 된다면 굉장히 첨예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